정민이 아버지는 아들의 통화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휴대폰을 건네받기 직전까지 손정민의 휴대폰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처럼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연결은 물론 채팅 건수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통화 시간도 대부분 10분 이상입니다. 도대체 친구는 손정민의 휴대폰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약속이라도 하듯 5시 35분 휴대폰을 건네받은 이후에는 폰이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정민의 채팅 내역이나 인터넷 연결 내역은 없습니다. 즉, 친구는 손정민의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미 분실했기 때문에 정민이 것을 사용했을 수 있고, 어떤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 것과 정민이 휴대폰 간 위장 채팅을 연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목격자가 촬영한 2시 15분을 전후한 특이 동향입니다. 눈에 띄는 채팅 시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2시 15분, 사진 속 손정민은 빈사 상태로 보입니다. 목격자는 손정민의 주머니를 도둑처럼 뒤졌다고 했습니다. 정민군 휴대폰 기록을 볼 때 아마 정민이 휴대폰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는 목격자 사진 촬영 시간 1분 직후부터 무려 12분 33초 동안 정민이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두 번째 사진은 2시 18분이며 이때 친구는 누군가의 휴대폰을 검색합니다. 밝은 휴대폰 빛 때문에 휴대폰 사용 중임이 사진에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때부터 무려 35분 2초 동안 누군가와 채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도대체 누구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채팅을 나눈 것일까요? 경찰은 이 긴 시간 동안의 통화 내용을 포렌식은 제대로 한 것일까요? 그리고 친구 부모에게 전화했다는 3시 30분까지 채팅은 계속 반복됩니다. 친구 부모님께 전화하기 직전 채팅이 끝난 시간은 3시 19분에서 9분 9초간 채팅해 3시 28분에 마친 기록입니다. 이후 친구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민이가 깨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이때 부모님께 누구 휴대폰으로 했을까요? 정민이 휴대폰으로 했을까요? 자기 폰으로 했을까요? 자기 폰으로 했다면 도대체 누군가와의 채팅을 왜 정민이 폰으로 했을까요? 부모와 통화 직후 3시 38분에 정민이 휴대폰은 212메가 데이터 사용량이 발생합니다. 친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친구가 부모와 통화했다는 3시 반부터 잠들었다가 목격자가 깨어 일어났다는 4시 20분 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골다리 CCTV 영상 속의 4시 30분까지는 딱 1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시간 동안 정민이 핸드폰은 채팅과 인터넷 접속 기록을 반복합니다. 이 시간대 정민이 통화 시간의 합은 59분에 달합니다. 즉, 전혀 쉬지 않고 정민이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친구는 부모와 통화 후 잠잔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민이 휴대폰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무 뒤로 사라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새벽 4시 23분부터 4시 32분까지 9분 동안입니다. 바로 이 9분은 정민군의 타살 상황으로 지칭되는 CCTV 속 인물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영상이 찍힌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그 일행 속 나무 뒤에서 친구가 등장하는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친구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면 집에 도착 예정 시간을 전후하여서 지속적으로 채팅과 인터넷 접속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한강으로 와서 정민이 부모에게 실종 사실을 알린 5시 30분 직전에는 상당량의 데이터 사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돌려받은 후 수색을 중단한 정민 아버지가 휴대폰을 검색하기 시작한 오전 11시 5분까지는 데이터 사용이 없습니다. 이를 볼 때 정민군 휴대폰은 돌려받기 직전까지 누군가에 의해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민군의 휴대폰을 사용한 자. 누구일까요? 골드일까요? 낚시꾼일까요? 신원미상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낚시꾼 일행에 새로운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낚시꾼 일행으로 추정되는 시민의 카카오톡 내용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커뮤니티 덕후에는 한강 대학생 목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긴 카톡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직후 낚시꾼 일행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다른 사람들과 카카오톡 단체대 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캡처돼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네티즌은 낚시꾼 일행으로 추정되는 시민과 그가 단톡방에서 증언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그는 목격자는 원래 한강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이다. 7명이서 민물장어 처리어서 낚시했다고 한다. 본인 포함 일행이 정민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날 입은 옷 똑같이 입고 있어서 바로 알았다고 한다. 옷이 너무 특이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 나타난 게 아니라 일이 커지고 뉴스 나오자마자 경찰서 가서 진술했고 자기들도 신상 털릴까봐 무서워서 신변보호 요청했다고 한다. 이미 현장 검증 3번 하고 거기 있었던 거 증명 다 했다고 한다. 그 알도 이미 촬영했고 29일 방송 나간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당시 신고 안 한 이유는 한강에서 낚시하다 보면 다리에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하는 사람, 걸어 들어가는 사람, 수영해서 강 건너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신고 안 했다고 한다. 본인이 거기서 낚시했다는 확실한 증거 있어서 이미 경찰에 제출했고 자기가 볼 때는 저벅저벅 걸어 들어간 게 올바르지 않은 선택 같지만 고인 생각해서 사고사로 끝낼 것 같다고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손정민 씨 당일 새벽 한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제보를 확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현장 인근에서 낚시하던 일행 7명이 불쌍해 남성이 한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제보가 있어 본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격자 7명을 모두 조사했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까지 했습니다. 다만 입수자의 신원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 목격자 확보와 주변 CCTV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행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 40분쯤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방향의 강변에서 불쌍한 인물이 무릎까지 물에 잠긴 상태에서 서 있는 것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7명의 목격자 가운데 그 상황을 본 5명은 다 같이 남성이었다. 라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남성은 무릎 깊이에서 점점 가슴파 깊이까지 들어갔고 이후 수영을 하듯 강 안쪽으로 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중 5명은 남성이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강변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고 2명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는 소리를 들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행의 제보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일행은 평영하듯 수영을 하기에 구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따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목격자가 찍은 사진에서 동석자 A씨로 알려진 사람은 잠바 밑단에 흰색 줄이 있습니다. 정민군과 한강으로 들어갈 때의 동석자 A씨 잠바에는 흰색 줄이 안 보입니다. 흰색 줄 나온 잠바 입고 있는 사람은 2번 더 등장합니다. 편의점에서 1번, 4시 33분 토끼굴에서 1번. 그런데 여기서 4시 33분 토끼굴의 잠바는 동석자 A씨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젠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저 편의점에서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이 2차례 나동석자 A의 알리바이를 대신하고 있는 거였으며 또한 사건과 관계가 깊어 보입니다. 파면 팔수록 양파같이 계속 나오네요. 저는 일주일 넘도록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의혹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라기에 한시도 쉴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추리하며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요. 친구 A씨 측의 입장문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친구 A씨 측은요.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히면서요. A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연 셈입니다. 자, 고 손정민 군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둘러싼 의혹들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됐던 의혹들, 대표적인 것 3가지를 먼저 짚어볼 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의혹입니다. 바로 신발을 왜 버렸냐라는 부분이죠.
신발을 버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 신발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었는데, 자, A씨의 신발을 버린 경우에 대해서 A씨 측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발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신발이 굉장히 낡았다. 네. 그리고 뒷창이 다 달아있던 신발이다. 네. 그리고 당시에 토사물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집에서 버리려고 했던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한데 실제로 그 입장문의 뉘앙스를 보면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보다 알려진 것보다 신발이 굉장히 낡아 있었고 밑창이 너덜너덜 떨어져 있을 정도였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것들 버리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자, 그리고 친구 A씨가 받고 있는 또 다른 의혹 중에 가장 쟁점이 됐던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체 왜 A씨의 가족이 손씨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먼저 새벽에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사라진 손정민 군을 찾아 나섰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의혹에 대해서는 네, A씨 입장문에 어떤 내용을 해명했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시 때에 우리가 아는 바, 이 친구 A로부터 어머니에게 전화가 가죠. 네.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안 들어왔네? 빨리 택시 타고 들어와라.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4시 때에 또 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4시 반에 A씨는 토끼구를 통해서 나와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 왔는데 보니까 만취한 상태인데, 그럼 친구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들어가서 잤는지, 같이 헤어진 것인지,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횡설수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아직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 부모님은 판단을 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같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손군을 찾지 못한 거죠. 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 어머니가 손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네. 지금 우리 아이와 술을 마시고 한강에서 잤는데 당신 아들은 보지가 않는다 한강 네. 전달했고, 그 집 부모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네. 이때도 자신의 아들은 굉장히 취해 있는 상태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손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그럼 이제 그만 들어가시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누고 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모님이 왜 새벽에 같이 나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전날 이 A군의 아버지가 다른 모임에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네.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맞습니다. 어머니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왜 나중에 전화를 손씨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너무 이른 시간이어서 실례가 될까봐 하지 그랬다. 못했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입장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라는 전제하에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 네. 새벽 시간임을 감안했다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포함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쟁점이 됐던 핵심 의혹이죠. 바로 A씨의 휴대전화가 이 고 손정민 군 휴대전화와 바뀐 부분입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신에 손정민 군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를 했죠. A씨의 휴대폰은 현재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지만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자, 마지막 핵심 의혹. 자, 고 손정민 군의 휴대폰을 친구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합당한 이해할 만한 설명을 했습니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 기억하지 못한다. 아하. 라는 이야기를 술 하고, 때문에 워낙 네네. 만취를 해서. 만취를 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한 줄은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분명히 A씨는 이 손씨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다, 기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포렌직을 통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보는 CCTV에는 그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네. 정말 사용 안 했는지는 포렌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도대체 왜 A씨의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느냐? 오자마자 옷을 다 벗었다는 거예요. 너무 술이 취해서. 그래서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 옷 무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무게가 있을 수 있어서 휴대폰을 꺼내보니까 그게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씨의 휴대폰이 아니고 고 손정민 씨 휴대폰. 그래서 어머니가 그 휴대폰 바뀐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친구 A씨는요, 앞서 전해드린 세 가지 의혹을 포함해서 모두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언론 보도 기사를 보시면 이 전문이 다 실려 있기도 한데 저도 쭉 읽어보니까 네. 글쎄요,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항목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흐르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술이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아 오히려 더 답답하다라는 내용을
폭로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자, 손정민 군의 사망을 둘러싸고요. 자, 관심이 커지는 사이에 이 입장문이 밝혀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 입장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손 씨의 아버지죠. 네. 손 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40여 분을 밝혀서 네. 최종적인 사인을 밝히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 입장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거의 기억을 못한다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네. 만취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는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문에도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입장문도 지금 나올 게 아니었는데 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자, 5월 8일에 이 언론과 나눴던 이야기가 공개되는 바람에 지난주 후반에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낸다라고 하면서 아주 세세한 얘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손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섭섭함은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게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사실은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되는 게 A씨는 이미 10시까지 토요일 날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송군에게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장문 안에서. 자신의 집이나 너희 집에서 먹자 그랬는데 송군이 집에 부모님이 계셔서 안 되니까 한강공원에서 먹자. 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제안을 손군이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 씨의 아버님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 본인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냐라고 들릴 수 있겠다는 좀 아쉬움도.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밝혀지지 않은 마지막 42분 동안의 송군의 행적을 경찰이 이 100여 개의 이 주변 자동차에 있었던 블랙박스 분석이 결과가 나와야 이 내용이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손정민의 아버지는 고립되어 있다. 어떤 후원도 원치 않고 앞으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각자 판단하실 문제, 손정민의 아버지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제는 손정민의 아버지가 여론과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아들의 정의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걸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틀리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민군 아버지 표현대로 이미 경찰 조사 결과를 확신해야 저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제 어느 정도 확신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입장 발표에 대한 여러 의문제기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손정민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흐르는 빗물은 손정민 부모님의 눈물의 양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민이 부모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아드님 억울함 밝혀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고 손정민 군 명복을 빕니다. 제발 끝까지 정확하게 수사해주세요. 자신의 자식이 겪었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손정민 씨 아버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억울하게 잃은 심정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보는 내내 화나고 눈물이 나네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다같이 꼭 찾아냅시다. 인과응보 그냥 있는 말 아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나쁜 인간들 너희들은 어떻게든 벌 받을 것이다. 손정민도 동석자 A도 모두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은 흙이 되었고 한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나그네가 손정민 관련 수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침묵하겠습니다. 손정민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만으로 충분하다며 많은 분들이 힘센 변호사를 동원해서 압박해야 한다고 하신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이고 기소가 가능하다면 검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에 친구랑 술 먹다 친구가 사라지면 집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누가 지 부모까지 데려와서 찾냐? 새벽에 연락하는 건 별례를 알고 예의를 아는 놈이 지금 의혹을 안 밝히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골든이 무엇이든 간에 골든거는 뭐가 잘못했다는 건지를 말해야지. 그게 가수든 뭐든 뭔 상관이야? 더 의심이 가는 집구석일세. 민사도 아닌데 왜 그 과정에서 힘센 변호사가 필요한가라면서 우리나라는 그래야만 하는 나라일까요? 제 판단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전 2021년 위 우리나라를 믿고 싶다. 누구나 공정하게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마녀사냥은 그만하고 관심을 둬야 하는 사건은 맞다 보다 명백한 수사가 되고 단순한 감정에 치우쳐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고, 만일 정말 친구가 저지른 사건이라면 죄값을 합당하게 받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용서할 때까지 속죄하며 살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감정과 억측에 치우쳐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간절함에 부응하길 바란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큰 슬픔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이미 매체를 통한 연쇄, 집중보도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깨버린 지 오래이고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은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A씨에 대한 어떠한 옹호도 비판도 아니다. 그저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데 다들 너무 흥분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무죄로 추정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창문 두드리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손정민 씨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곳으로 지금 운전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빗줄기가 나그네에게 그곳에 가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이 일에 대해 약자 편도 강자 편도 아닙니다. 나그네는 이 일에 대해 피해자 편도 피의자 편도 아닙니다. 나그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A씨의 아버지가 경찰과 무슨 친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 경찰이 실족사로 덮으려다 여론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지금 진실을 밝히면 경찰은 그간의 말도 안 되는 부실 수사를 설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이번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의 수사종결권까지 가져간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는다면 경찰과 정부의 입장 또한 매우 곤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만 끌면서 열심히 수사하는 척 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실족사로 결론을 내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된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오늘 중요한 분의 말씀이 보도되었습니다. 손정민 군의 어머니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손현 씨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도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언론과 접촉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친구의 이한이 동 석자의 이와 관련서 의혹이 제기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또 사실이 아닌 것들을 또 언급하지 씨는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향 재검지 심리 까맣게 추천 눌러셔서 손정민 군 어머니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하나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민 씨 사건의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행정이 아무래도 집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동석자 A는 뭐랍니까? 몰랑 기억 안 납니다. 만취 상태라서 블랙아웃 했다 필름 끊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손정민 어머니 고민 끝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반포 모처에서 월간 조선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사실 원래 이분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 힘들지만 어머니 같은 것이 식음을 전폐하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여러가지 설득을 한 끝에 마음을 잡고 사건의 진실을 바로 재미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삼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동석자 A가 친한 사이가 아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친하긴 친했다 라고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의대 동기 7명 그룹 있다니까 70피 아주 그 똘똘 뭉친 사이가 인데 그 7명끼리 해외여행도 같이 몇 번 갈 만큼 아주 친한 편이었다.